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오늘 아침은 절 도량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하늘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더위를 쏟아붓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주 특이한 답사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안강에 위치한 정해사지입니다. 정해사지로 가는 길은 옥산 서원을 지나 동락당의 북쪽 700m쯤 되는 곳에 그리 넓지 않은 평지 가운데 석탑만이 홀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정해, 이름에서의 느낌은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여인의 이름인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해란 불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란 바로 깨달음의 정수인 선정과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상수라는 말을 부처님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신 단어일 것입니다. 고려의 승려인 보조국사 진울선사가 제창한 사상으로 의천의 교관 겸수 사상이 교종으로서 선종을 융합하고자 한 것이라면 정해상수 사상은 선종으로서 교종을 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울선사가 제창한 정해상수를 기반으로 한 도노점수는 이후 한국 선종의 핵심적 종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불교에서 정과 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보태 설명해 보자면 선정과 지혜는 서로 따로 닦을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해는 본디 개정해의 사막으로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인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수행자들이 선을 닦는 자는 선정에만 치우치는 수행을 하고 있고 교를 공부하는 자는 해학에만 치우치는 배단을 낳았습니다. 원래 교는 지식과 이론이고 선은 실천인 것입니다. 지식과 이론을 마음 닦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라고 보면 선은 그것을 체험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은 성교의 병합인 정해상수를 그 지도 이념으로 하여 그릇된 폐단을 없애 올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성적 동지문,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다른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적적과 그 고요한 마음으로 만물을 밝게 비추어 보는 성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불교의 중심 사상인 정과 해를 실천하는 사찰로 정해사라 이름 지었으니 이 사찰은 아마도 당시 신라 시대의 어떤 수행처로 자리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곳 정해사지에 들어서면 네모 반듯한 너른터에 주변은 나무들로 병풍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석탑만이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탑이 일반적인 탑과 달리 매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특이한 석탑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갑자기 생뚱맞지만 옛날 만화 주제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19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의 불자님들은 제가 부르는 노래가 어떤 만화 주제가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한 하늘이여 나라의 백마가
울부짖는다.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바람을 가르는 갈기, 나소리 높이 외친다. 나소리 높이 외친다. 위대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오늘도 달린다. 어떻습니까? 알 것 같습니까? 방금 부른 이 만화 주제가는 1985년에 방영된 아더왕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원탁의 기사 아더왕. 당시 어린 시절 이 만화만 보고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보자기로 망토를 두르고 동네를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그때 누구나 들고 있는 막대기를 아이들은 전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엑스칼리버를 받아라. 바로 신검 엑스칼리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명확히 기억이 나는 건 바위에 꽂힌 엑스칼리버라 불리우는 신검입니다. 단단한 바위에 꽂힌 그 칼을 뽑는 자만이 위대한 왕이 될 자격을 갖는 것인데 많은 군인들과 근육맨들이 너도 나도 뽑으려고 시도했지만 꿈쩍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그 엑스칼리버를 잡고 용을 쓰자 검이 바위에서 뽑혀버렸습니다. 그 검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신검을 가질 자격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칼자루만이 보이는 그 검의 모습이 이곳 정해사지 13층 석탑의 모양과 완전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탑을 보자마자 신라의 엑스칼리버 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엑스칼리버 손잡이처럼 하늘로 향해 우뚝 솟아있는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국보 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탑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10층 이상의 다층 탑으로 조성되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주 내에서도 유일합니다. 불국사 다보탑처럼 신라 시대를 대표해야 하는 2형 석탑이지만 전형적인 3층 석탑과 5층 석탑이 주류를 이루는 것에 반면 이러한 다층의 형태와 독특한 모양은 불교 미술사에서도 정말 파격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층 이상의 다층 탑으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그 모양이 비슷한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경천사지 석탑은 고려시대의 탑이고 원각사지 석탑은 조선시대의 탑입니다. 따라서 이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동일 신라시대의 탑으로서 한국의 다층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양식인 것입니다. 10층 이상의 다층 탑은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유행했었습니다. 기록에는 정해사 창건에도 중국인이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주에 또 다른 13층 탑이 있었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중국 황실의 안녕을 위해 지은 망덕사 동서상탑이 13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과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해사에 대한 기록은 아주 드뭅니다. 1933년에 간행된 동경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신라 선덕왕 원년 780년 중국 당나라의 배구경이 신라에 망명해 이곳에 머물면서 집을 지었는데 후에 이를 절로 삼아 정해사라 했다고 한다. 이 절은 조선 중기까지 있었는데 언제 폐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한 것처럼 석탑의 양식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1169년에 조성되었다는 중국 사천성 석탑사에 있는 석가열의 진신보탑이 현재 보존되고 있는데 여기 정해사지 석탑의 모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의 석탑은 전탑 양식인데 벽돌로 탑을 쌓다 보니 신라의 석탑과 달리 탑신과 지붕의 모양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신은 낮고 다층으로 쌓아야만 탑의 모양을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로 다층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탑의 형식만 비슷할 뿐이지 화강암으로 이용한 정해사지 석탑은 그 기법과 기술,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 그럼 탑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탑은 흙으로 쌓은 1단의 기단 위에 1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입니다. 1층 탑 몸돌이 거대한 데 비해 2층부터는 몸돌과 지붕돌 모두가 급격히 낮아져서 2층 이상은 마치 1층 탑 위에 덧붙여진 머리 장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큰 규모로 만들어진 1층 몸돌은 네모서리에 사각형의 돌 기둥을 세웠으며 그 안에 다시 보조 기둥을 붙여 세웠고 열린 공간을 추구하고자 한 의지를 나타낸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을 조각이 아닌 별개의 다른 돌로 만들어 놓았고 직선을 그리던 처마는 네 기퉁에 이르러서 경쾌하게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처마 끝이 들려놓은 방식은 백제 석탑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목조 건물의 처마처럼 유사하게 표현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나무도 아닌 단단한 화강암을 목조 건물처럼 표현한 것에 석공의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게 보입니다. 그리고 13층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의 받침돌인 노반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성 시기는 통일 신라 시대인 9세기쯤에 세워졌을 거라 추측되는데 13층이라는 보기 드문 층수에 기단부 역시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있어서 당시의 석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1층을 크게 부각시킨 후 2층부터 급격히 줄여나간 양식으로 인해 탑 전체에 안정감이 느껴지고 하늘로 향한 상승감을 더 돋보여주고 있습니다. 석탑은 여러 번 복원이 되었습니다. 1977년 12월 석탑을 해체할 때 1층 옥계서 상면에서 발견된 목판의 이면에 기록된 묵서명에 따르면 정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후기인 건륭 30년 을류 3월에 해체 및 복원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륭은 청나라의 연혼이 영조 41년 1765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 도굴범에 의해 11에서 13층이 무너졌으며 1922년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원될 때마다 기단의 모습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해사지에는 현재 석탑 하나만 남아 옛 사찰의 범위와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옥산 동쪽 기슭에 자계천을 따라 지형이 남북으로 기달한 것으로 볼 때 절집은 남향으로 들어서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비록 관련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각 부의 양식과 조성 수법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형태로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비록 경주의 중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해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불교 정법의 수행 도량으로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그 이름을 알렸을 법합니다. 정해사 13층 석탑 주변으로 은행나무가 둘러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입니다. 가을날 이곳에 오시게 되면 노란 단풍물이 물든 잎들이 바닥에 카페트처럼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탑 주변의 은행나무 그늘에서 여유롭게 쉬면서 느긋하게 탑을 바라보며 세상 근심을 잠시 잊어봄도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늘 조심하시고 부처님 가피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